자,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청와대 쪽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뭐, 정무수석의 그 개인 발언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어제 있었던 발언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정무수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결정한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범여권 논객 유시민이 이른바 재건축론을 두고 여권 내 파장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증축,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다.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지만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땐 재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 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변화를 해가야 할지, 필요하면 증축 또는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재개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여러 선택은 논의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어 지층 이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중도층에서도 빠지고 코어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 부분 맞지만 이 현상을 이 코어 지지층만의 문제나 중도층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하나는 보안수사권 일부를 남기면서 남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보완해 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전자의 접근이 국민에게 도움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정치권의 우려가 있다면 후자도 괜찮다고 하신 것이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를 보완해 가는 것, 그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수석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이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중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국민들과 당원이 민주당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간판과 중심이 바뀌는 거는 상수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인물 비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 투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만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김용남 찍어 누르고 허은하 찍어 누르고 누구 찍어 누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민주당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그 구독자 분께서 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정치권에는 영원한 우리 편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편이다? 글쎄 그런 게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고를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들은 반헌법 정당이고 헌법을 반헌법 세력들이잖아요. 내란을 옹호할 정도니까 윤어게인 집단 아니에요. 거기는 정당의 가치가 없는 정당이죠. 그래서 거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주당이나 진보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이런 심지어 민주당마저도 저는 그 정당의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무작정 그 해당 정치인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를 바라볼 때는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그 편만을 기대고 그 편만에게 신뢰를 보내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일인지 경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던 정치인에게 실망하는 것,
이런 것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지만 지금의 어떤 정치 국면이라는 게 아직 반헌법 세력들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민주당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큰 기대를 정치권에게, 정치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싫은 것도 있고 저의 어떤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치인이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든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생각이 같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손을 잡을 수 있고 손을 잡고 같이 그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른바 동지가 됐다가 어느 순간 내가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완전히 엇나가서 다르게 간다. 그게 뭐 배신이든 배반이든 뭐 일탈이든 혹은 어쨌든 이 기준선에서 벗어나 버린다, 탈선해 버린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지금 당장 손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방향과 나의 어떤 기조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손을 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의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시대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같이 우리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떤 뭐 진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로 보면 실용, 쓸모, 중도, 뭐 확장, 국익, 민생 이런 가치예요. 정치인이 다 필요 없고 누가 더 대한민국을 잘 살리는가, 우리 주변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내 삶을 바꿔주는가, 그게 이제 저의 주된 어떤 키워드이자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우린 같은 진영이잖아,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편인데 같은 진영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완벽하고 유능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민주당 안에 있는 백 수십 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다 유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회사들을 다녀보면 그 조직에서도 사람이 좋아서, 나와 같은 편이지만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악의가 없고 정말 인간 자체는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해. 근데 뭔지 알아요? 조직이든 회사든 이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들은 성과를 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정치는 결론이에요. 정치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조차도 내가 이 사람과 너무 관계가 좋고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같이 일해보면 너무 무능해. 일을 못해. 무가치해. 무쓸모야. 근데 진영만을 강조해요. 아, 과거에 우리 편이 어땠고, 과거에 우리 회사가 어땠고,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훌륭한 회사냐면 과거에 1대 회장님은 이랬고 2대 회장님은 이랬고 3대 회장님의 정신은 이랬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회사의 전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회사의 그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냐? 아니라는 거죠. 회사도 그 지경인데 국가는 어때요? 정당은 어때요? 정치는 어때요? 정치는 실전입니다. 무능한 인간들이 진영 타령과 이념 타령을 하는 걸 계속 들어주면서 그래도 좀 유능하게 일할 사람들을 대통령이 간택해서 데려오는 걸 왜 배척하느냐?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선대 회장님의 뭐 이념과 진영만을 강조하면서 우리 과거 회장님이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회사의 전통을 거스르는
저런 쓰레기를 데려올 수 있어? 우리 경쟁사에서 어떻게 저런 놈을 데려올 수가 있어? 여러분, 저런 놈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전통은 그게 아닙니다. 이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시대를 여는 것,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중도 실용에 동의한다면 좋은 분들을 이재명이란 선장이 운전하는 배에 태워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중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잘 버텨서 저 외부에 있는 반헌법 세력을 대통령의 지지도로 뭉개버리는 것,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든 타 정당이든 여러 정치인들은 우리에겐 그냥 도구일 뿐이다. 정당과 진영에 너무 갇히진 말자. 그래서 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의 도구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의 도구고요. 이 도구를 잘 써보겠다고 하는데 손에 쥐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네 편 내 편 중요하죠. 진영 논리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영 논리만 집착하면 그 진영이 힘을 잃거나 실력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자, 이 기사를 보고 답답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다. 증축 말고도 재건축이 있고 재건축 말고도 재개발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휴, 참 정무수석까지 일개 유튜버와 일개 논평가의 얘기를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왜 우리는 계속 이런 논리에 대응해야 되는가? 제목만 읽겠습니다. 예, 이현주, 유시민 8090 진영 논리 갇혀 외연 확장해야 정권 재창출. 달리 이현주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외연은 확장되어야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 재창출하는 겁니다. 1년 10개월 남을 총선을 두고 이렇다라는 거는 정말 한심한 얘기고요.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자기가 꿀리면 돼지인 거다. 김민석이 정청래보다 적통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 이라는 글을 통해 누구를 겨냥했는지와 관련해 자기가 꿀리면 돼지라고 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대통령에게 대해 자신감이 지나치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다. 민주당 적통 논란과 관련돼서는 김민석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권력 풍향계의 신분이 이 정도로 나올진데 뭐 더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치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평론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앞뒤 맥락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나는 뭐 살다 우리 대통령한테 자신감 갖지 말라고 한 평론가도 처음 봤어요. 자신감을 그럼 적당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지나치다라는 표현 또 뭐예요? 그냥 기가 찬 거죠. 자신감이 지나치다라는 표현은 이재명 너 오만해, 이재명 너 거만해, 우리 코어 지지층을 버리고 감히 네가 중도 확장을 선택해? 외연 확장을 선택해? 김용남 공천을 선택해? 김용남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했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 살다 대통령이 자신감 가졌다고 욕하는 비평가는 나 진짜 살다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이러니까 의원들이 다 주말 사이에 이런 논의들만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제목만 읽겠습니다. 아니다, 이건 좀 더 들어가야겠다.
송영길입니다. 이 정청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이 장례식에 참석조차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이 노무현 적통을 자꾸 따지고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정 전 대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갔다가 어떤 놈의 시기가 자꾸 노 전 대통령을 팔고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정청래 대표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놈이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고 있습니까? 제가 무도한 검찰 놈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감옥에서 329일 동안 제가 투옥살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냥 노무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의 새끼들이 이놈의 새끼 그냥 시모노 새끼 차이코픈 새끼 그냥 자 송영길, 정청래, 노무현 대통령과 등져서 장례식 참석 못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나는 사실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내가 지금 경험한 스토리는 여러분들께 공유했던 제가 저 집에 데려다 주셨던 우리 기사님이 대리기사님이 노사모 하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 그리고 조계원 의원이 아고라에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상조차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송영길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또 라디오에서 공식화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등져서 장례식 참석 못해. 야 그것을 가지고 누구누구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외면할 거다. 그러니까 자꾸 파묘하거나 적통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노무현,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것을 따지면 다른 분을 몰라도 적어도 정 전 대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자꾸 전통 팔지 말라라는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의원도 결국에는 당권 경쟁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죠. 노무현 시절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한미 FTA 날치기 비준안 처리 규탄 야5당 정당 연설회가 열릴 예정인 광화문 광장이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되자 핸드 마이크를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당시 노무현 전 정부의 정책이나 이 어떤 국정 운영의 기조에 대해서 비판했던 뭐 이력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찾으면 다 나와. 그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잘 알고 있고 그때의 기억이 살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건 결국에는 전통과 적통을 자꾸 자처하지 말라. 과거의 어떤 당신의 서사가 파묘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